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부정적인 점은 요 도미넌스가 떨어진 부분인데, 이게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주봉상으로 보면 이 지점을 지켜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또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좀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여기 일단 어쨌든 수렴을 몸통으로는 일봉으로 지켜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여기서부터 쭉 이어진 선에 몸통을 지켜서 일단 여기서 마지막엔 그 미결제 약점과 롱 포지션 레버리지를 치는 사람들 정리를 싹 하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수렴이 만약에 되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러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동안에는 알트가 회복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뚫고 본격적으로 이 지점을 신고점을 새로 갱신하면서 비트가 독주할 때는 그때 다시 도미넌스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제가 좀 안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비트가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시장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21년도에 그런 장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보면은, 자,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를까지 하락을 하고 1월 말까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 반등하는 동안에 비트코인보다 알트가 더 갔거든요. 보면 도미넌스를 그때 확인해보면 1월 말 때예요, 여러분들. 2021년 1월이죠. 1월 말이죠. 여기서부터 계속 도미넌스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면서 3월부터 빵 떨어지면서 알트장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약에 된다면 비트코인 고점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트장이 오지만 그래도 장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횡보를 더 길게 하면, 여기서 횡보를 좀 이런 식으로 길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 올라가면서 이 고점도 더 위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2017년과 같은 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은 2017년과 같은 장은 대신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다 끝까지 못 잊고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이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중간중간마다. 그래서 그게 익절을 한 사람은 다시 못 잡아서 흔들릴 거고, 익절을 했다가 다시 잡아야 되는데 더 싼 거 기다리다가 못 잡아서 흔들릴 거고, 그 다음에 익절을 안 하고 들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엔 보상을 받을 건데, 그게 아니고 무서워서 중간에 나간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또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개미를 털면서 가니까 고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직하게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자가 되는 그런 구조인데, 2021년은 좀 장이 이때는 보면은 2022년에 코로나 빔도 있었고 다 같이 그냥 가자 할 때거든요. 돈도 막 찍어내고 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진짜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이. 근데 2017년 우리가 보면은, 자, 2017년 우리가 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른 게 아니고 가면서 털고 가면서 털고 가면서 털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나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거의 가다시피 하니까 여기서밖에 안 털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요거밖에 못 간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2017년과 같은 장이 오면 차라리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좀 이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좀 긍정적인 거 뭐냐면, 그래도 좀 빨리 오른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털었고, 2022년에 한번 털고, 말에 한번 털고, 여기서 한번 털고, 여기서 털고, 여기서 또 털고, 여기서 또 털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턴 구간은 많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양립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준에서는. 근데 어쨌든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들이 좀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다가 팍 떨어지면 그때 또 알트 페니셀이 또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형태의 수렴에서 상방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그래서 이 바닥을 찍은 구간이라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알트에게. 이제 그런 부분이 되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알트를 계속 계단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보시면 이제 렌더 같은 애들을 한번 볼게요. 렌더를 보면은 일봉을 켰어요. 제가 계단식으로 계속 하루에 얼마씩 사라고 하는 이유가, 보세요. 여기서 어떤 특정한 지점을 찍으면 반등이 바로 이렇게 해버려요. 지금 이 지점이 어디냐면은 그거 쓸 때 3일 전에 가격을 거의 말아 올리는 수준으로 한 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지점 내가지고 많이 들어갔다 했으면 이 기간에 물량을 또 빠지는 동안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손절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씩 하면은 어느 순간 평단이 이런 지점에 맞춰질 것이고 말아 올렸을 경우에 이득을 보는 이제 그런 형태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알트를 할 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면 뭐 비트를 하던지 아니면 뭐 시장을 떠나던지 그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도미넌스가 이제 점점 여기서 일단은 뭐 지켜주고 여기 떨어진다는 음봉이 크게 난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하지만 그래도 이 주봉상으로 요 밑에 54.2%를 확실하게 마감을 하고 더 빠져야만 이 도미넌스 추세가 꺾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인 건 이게 이제 엔딩 다이고날의 형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끝난 다음에 빠지는 과정이라면 그럼 반등을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54%부터 30% 후반까지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알트가 생각보다 좋을 수가 있는데, 대신에 알트가 오를 때 비트가 많이 올라줘야 그래야 알트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우리가 계속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정말 긍정적인 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횡보하는 그 가격대가 지난 상승장의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비트가 보통 횡보를 할 때 어디서 하냐면, 횡보를 할 때 항상 어디서 하느냐 보면은, 자 비트 스탬프를 봐야겠죠. 이제 보면은, 자 이건 되게 크게 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횡보를 할 때 보면 비트가 횡보를 할 때, 자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횡보를 하거나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해도 조금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되는 횡보량을 어디서 하고 있다? 지금 신고점 찍히는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지난 가격의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런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 비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후에 다시 알트장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비트가 이렇게 가면 알트는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이런 구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그래야 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이번에 알트의 마지막 상승이라고 보기 때문에 닷컴버블과 같은 그런 장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그 지수로 표방이 되는 비트가 일단 많이 가줘야 알트도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난 21년 같은 그런 푸근한 장이 더 나을 것 같다. 좀 덜 가도 상관없다. 지금 왜냐면 하락을 너무 많이 두드려 맞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알트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은. 차라리 난 본전 주면 팔 거야. 뭐 익절만 나오면 나는 팔 거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그 사람들 또 와요. 팔았다가도. 난 다시는 안 볼 거야 하다가 또 와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강조드렸던 게, 여기에서 아니면 사실 잡을 구간이 없어요. 신규 진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물론 물리더라도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50% 여도 20%씩 만약에 4번 오르면 이거 회복됩니다. 근데 30%씩 4번 오르면 이것도 이거 금방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트장이 여러분들 2021년과 같은 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오르는 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0%, 60% 물려도 이 부분이 오면은 회복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어정쩡하게 겁을 먹고 있다면 여기서 훨씬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넘어가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트 위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천천히 알트로 바꿔주는 작업을 지금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좀 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어쨌든 비트가 떨어졌다가 말아 올린 상태니까 여기는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지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정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고, 그리고 일단 EMA 21선을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서 밑에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꼬리를 만들어서 몸통으로 마감시킬 수 있다. 어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계속 말아 올려가지고 마감을 한다면 이건 꼬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 마지막에 털어먹기 위한, 그러니까 개미들이 마지막 페닉스를 유도하기 위한 작업이 될 수가 있던 거겠죠. 이건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되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61,200이네요. 그래서 이게 좀 반등을 더 해가지고 한 1000불에서 1500불 더 반등해서 이 위에서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시황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업비트의 알트들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회복세가 좋은데 다 이런 모양을 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 일봉 RSI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에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진짜 좋은 지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여기서 되게 공포를 느끼죠.
더 안 좋은 악재들이 나올 것만 같고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만 같고 여기서 위에서 보수적으로 신규 진입자들 보라 그럴 때는 보수적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예요. 지금 이럴 때는 누구나 다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더 과감한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승전의 마지막 항복, 이게 해시 리본이 2번이 떠서 카피츄레이션이 2번 떠가지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가격이 하락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 빼면 사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은 재료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뭐 독일에서 판다, 마운트 곡스 나온다, 채굴자가 있다, 이런 악재들에 묻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게 나중에 상승을 돌릴 때는 여러분들이 오를 때 이유를 자꾸 찾잖아요. 뭐 때문에 올랐나. 그제서야 이런 이슈들이 호재인 것처럼 나와요. ETF 때도 그랬고, ETF 승인되자마자 떨어지니까 아유 별거 없네 하다가 나중에 올리니까 ETF 때문에 올랐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재료라는 것이 되게 좀 별거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재료들은 저는 좋은 쪽에 속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조금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거래소 준비금 비율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미 매수축 유동성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더 유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정화폐 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있고, ETF가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나름 나중에 되면 가격이 오름에 따라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좀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 바이든이 지금 박빙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5만 유권자들을 다 끌어당기기 위해서 선심성 공약의 차원이라도 암호화폐 쪽에 긍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막 초대가 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가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고, 또 추가로 뭐냐면 결국 이랬을 때 트럼프가 됐을 때 얘가 이제 선거에서 되고 난 다음에 취임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 과정까지 어쨌든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왜냐면 ETF도 여러분들 보세요. 현물 ETF도 승인이 난 다음에는 오히려 떨어졌지만 승인 나기 전까지는 이거 기대감으로 올랐거든요. 그것처럼 트럼프가 집권만 하면 달라질 거야 뭐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이 11월인데 그 이후까지도 장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체크할 게 뭐냐면 2021년과 같은 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17년으로 갈 거냐는 이 횡보 기간이나 올라가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알츠장이 언제 오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추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쨌든 이 횡보가 긴 모델은 결국 큰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번에 개미가 많이 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후에도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영상을 찍도록 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